이 강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에서는 멜로디의 이름과 개 이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1강에서 못 갖춘 마디와 단기음을 다뤘고요. 자, 이 강에서는 이 전체 내용이 또 많은 것 같지만 전부 뭐에 연결되는 거냐면 음의 높이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 쭉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높이입니다. 자, note가 음표예요. A note is the smallest element of music. 이 음표는 음악의 가장 작은 요소입니다. It's a pitched sound. pitch라는 것은 높이가 있는 소리입니다. 음표라는 건 높이가 있는 소리를 말합니다. In Western music, 서양 음악에 있어서 there are 12 notes in an octave. 한 옥타브에 12개의 음이 있습니다. 12개의 반음이죠. 예. 우리가 뭐 흔히 도, 레, 미, 파, 솔, 라, 시, 그 다음에 도는 또 옥타브 위에고요. 그래서 도샵, 또 레, 레샵, 미 이렇게 다 따지면 12개가 있죠. labeled A through G. 그래서 우리 라벨이라고 그러네요. 레이블. A부터 G까지의 라벨이 붙어 있다. 이름이 붙어 있다. with sharps and flats. 그리고 sharp도 있고 flat도 있다. 그래서 모두 12개다. Each key on the piano denotes a single note. 그래서 하나의 음표는 바로 이 피아노의 각각의 하나의 키에 할당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Different note names which represent the same note. For example, C sharp and D flat are called enharmonic. enharmonic 즉 딴 이름 한 소리, 이명 동음이라고 해서 전에는 한자말로 딴 이름 한 소리라는 건 뭐냐면 C의 샵하고 D의 플랫은 같은 소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름을 다르게 부를 수 있죠. 그죠? C 샵으로 부를 수도 있고 D 플랫으로 부를 수도 있지만 결국 음은 같은 음이다. 그런 얘기죠. 자, 한글로 여기 제가 설명한 거 쭉 써놨으니까 자,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리표에 대한 것이거든요. 자, 우선은 여기다가 자, 자리표 그리기 우리 아주 익숙한 높은 자리표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부터 둘째 줄로 시작돼가지고 쭉 그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How to draw the G or treble clap. 어떻게 G clap, treble clap을 그릴 것이냐. 자, 그래서 이제 자, 여기 딱 인쇄돼가지고 예쁘게 나왔죠. 자, a clap sign is placed at the beginning of the step to indicate the pitch of a specific step, line or space. 자, clap sign, 자리표는 placed, 놓인다 at the beginning, 처음에, 최초에 of the step, 오선지 악보 처음에 놓인다 to 뭐하러? indicate, 지시하러, 가르쳐주러, 뭐를? 피치를, 높이를. 자, 어떤 높이냐? of the specific step, line or space. 그 step, 그 오선지에 어느 줄이 무슨 음이고 어느 칸이 무슨 음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특정된 것, 그 높이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맨 앞에 놓인다 그런 말이에요. The most commonly used claps are the G clap and the F clap. 가장 그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클랩은 G 클랩과 F 클랩이다. 그래서 자, G 클랩, the G clap, also called treble clap. 여러분 트래블이란 말은 음향에서 높은 음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말로 높은 음 자리표. 그리고 이게 그 알파벳에 G의 대문자 필기체처럼 이제 뭐 그렇게 생겼다고 그래서 G 클랩이라고 부르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G부터 시작한다. 여기 보면 이제 조금 꼬리가 아래로 내려왔긴 했지만 원래 이론적으로는 G부터 시작해서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렸다 올렸다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상징하냐면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이 G다 말이에요. 지정해 놓은 거죠. 그게 바로 the pitch of the specific step. 이 G 클랩이 있으면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이 G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indicate that the second line on the step is G. 그렇죠? 스텝의 두 번째 라인이 G다. Note that the bottom loops around the G line on the step. 그래서 G 라인으로부터 위아래로 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표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낮은 음 자리표입니다. The bass clap. 자, 베이스 클랩은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찬송가 책에 보면 베이스 클랩 있죠.
합창곡집 이런 데 베이스 클랩 있죠. 또 어디 있어요? 피아노 악보는 베이스 클랩 있죠. 같이 돼 있죠. 그래서 베이스 클랩을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읽는지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읽는지 아까 높은 음자리표는 밑에서 두 번째 줄이 G인데 낮은 음자리표는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있는 음이 F예요. 그래서 생긴 것도 F 대문자 필기체처럼 생겼다. 그 다음에 음도 네 번째 줄이 F다. 그래서 F 클랩이라 그러고요. 베이스 클랩이 낮은 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The F clave indicates the F line on the step by placing its two dots on either side of the first line. 네 번째 줄의 양쪽에 두 개의 점이 있다. 그 다음에 it is also called the bass clave이라고도 부른다. 베이스 클랩에 있어서 the note from F upward 위로 F로부터 위로는 F, G, A, B 이렇게 쭉 F, G, A, B 올라가고 downward 아래 방향으로는 F로부터의 아래 방향으로는 they are E, D, C, B, A, G, N, F로 쭉 내려가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만 알면 돼요. 아, 트래블 클랩하고 베이스 클랩은 음의 기준이 다르구나. 그 같은 노트의 위치가 있더라도 이게 트래블 클랩에서 하고 베이스 클랩에서 하고는 이름이 다르다.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악보로 쭉 한번 그려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악보와 건반과의 상관관계. 아까 뭐라 그랬어요? 피아노 건반은 하나의 음을 지정하고 있다 그래죠. 지정되어 있다 그래요. 자, 어떻게 지정되어 있냐? 여기 C. 자, 우리가 이거 도 아니에요? 자, 맞아요. 근데 왜 자꾸 C, D, E, F, G라고 그러죠? 자, 우리가 도레미파솔라티라고 하는 것은요, 개 이름이에요. 자, 개 이름이 뭐고 이름이 뭔지는 다음에 알려드릴 거고요. 자, 여기 보면 그 C예요. 여기는 C, D, E, F, G, A, B. 그 다음에 이거를 뭐라 그래요? 이름이라 그래요. 개 이름은 조에 따라서 바뀌지만 이름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건반은 항상 그 이름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C 샵, 또 C, D, E, F, G. 자, 검은 건반은 이름이 두 개예요. C의 샵, D의 플랫. 물론 F도 G 샵이라고 하기도 해요. E를 F 플랫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1차적으로 검은 건반에 각 건반에는 두 개의 이름이 붙어 있다라고 기억을 해두세요. 자, 요 건반에 예를 들면 G의 샵이기도 하고 A의 플랫이기도 하죠. 그걸 악보로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은 자, C, D, E, F 이렇게 아무 표시도 없는 거는 하얀 건반이고요. 요거는 지금 검은 건반을 표시한 건데요. C의 C의 샵이기도 하고 D의 플랫이기도 하죠. 그래서 표기는 다르지만 음은 같은 음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것을 딴 이름 한 소리다. 이렇게 악보하고 건반하고 다 이해하셨죠? 자, 또 악보와 건반 한 번 더 이해시켜 드립니다. 이번에는 검은 건반은 좀 빼고 흰 건반을 가지고 악보의 위치와 1대1로 딱 위치를 딱 맞췄어요. 그래서 요렇게 그 다음에 높은 음자리표에서 자, 어디를 보면 돼요? 두 번째 줄이 G다. 거기서부터 밑으로 내려가고 위로 올라가고 피아노 건반도 그렇게 위아래로 올라간다. 그죠? 자, 그랜드 스텝 다음에 나옵니다. 자, 그랜드 스텝이란 뭐냐 하면은 자, 여기 높은 음자리표고 낮은 음자리표죠. 피아노 악보 같은 거, 또 찬송가 악보 같은 거, 합창곡 악보 같으니 이렇게 성부를 나눠서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하든지 아니면 피아노의 오른손, 왼손 하든지 그렇게 높은 음자리표의 보표와 낮은 음자리표 보표의 그 같이 합쳐놓은 거를 대보표, 그랜드 스텝이라고 그래요. 스텝은 오선지가 스텝이에요. 오선지 쭉 이 악보가. 그러면 여기서 우리 두 가지는 꼭 알고 가야 됩니다. 하나는 자, 레저 라인이라는 거예요. 레저 라인은 우리말로 덧줄이라고 그래요. 자, 오선지만 가지고 모든 음을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이거보다 더 높은 음은 어떻게 해요? 윗덧줄을.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낮은 음은요? 아랫덧줄을 얼마든지 표시해 가지고 음을 표시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여기 이제 그 다음은 미들 C의 빨간 거예요. 미들 C란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피아노 뚜껑을 딱 열면 맨 가운데 위치하고 있어요. 그 열쇠 구멍보다 약간 왼쪽에 있는 정가운데 있는 그 C가 바로 미들 C거든요. 예, 중간 C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빨간 표시해 놓은 게 두 개가 악보가 서로 다르죠. 그러나 음은 똑같아요. 다르지 않고 같은 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서 낮은 음 자리표의 윗 덧줄에 있는 음하고요, 높은 음 자리표의 아래 덧줄에 있는 음하고는 같은 중간 C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요 C가 바로 미들 C예요. 미들 C. 그리고 쭉 가면은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서 이 미들 C를 거쳐서 가는 거니까 여기 사이가 좀 떨어져 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바로 이어지는 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영어로 register라는 말을 쓰는데 그것은 음역이다. 그래서 middle register는 중음역, 저음역, 고음역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뭐 여기서부터 딱 자르냐 그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우리가 음역을 말할 때 이렇게 register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자, 이번에는 연습하는 겁니다. 제출하지 않아요. 숙제 아닙니다. 그래서 높은 음 자리표 한번 쭉 그려보시고요. 그 다음에 각 음표의 영어식 이름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어떻게 돼 있죠? 어떻게 알아요? 밑에서 두 번째 줄이 G잖아요. G, A, B, C. 그러니까 C를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건 뭘까요? C, D, E, F죠. F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A, E, D, G, 또 옥타브 아래 G, B, E, C, D, F. 그래서 이거 어떻게 알죠? 여러분 이 글자를 어떻게 읽어요? 이 숫자 411 이거 어떻게 읽어요? 각 음표의 영어식 이름 이거 어떻게 읽어요? 우리가 한글 배워서 읽죠. 홈워크 어떻게 읽어요? 영어를 배웠으니까 읽죠. 411 어떻게 읽어요? 숫자를 배웠으니까 읽죠. 이걸 어떻게 읽어요? 악보 보는 법을 배웠으니까 읽죠. 여러분도 배우면 금방 읽게 됩니다. 몸으로 읽게 돼요. 자, 여기 보면 쭉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C가 3개나 있다 이거예요. 옥타브 차이가 나는. 이름은 같지만 옥타브는 위아래로 있죠. 네. 그 다음은 낮은 음 자리표에서 똑같이 적용해 보라. 낮은 음 자리표 한번 쭉 그려보시고 낮은 음 자리표에서는 여기 지금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줄에 있는 악보가 F잖아요. 그래서 F, E, D, C. 그래서 C, F, A, G, B, C 이렇게 쭉 해가지고 쓰시면 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C가 3개, D 여기 가로는 3개, 2개, 2개 그려보라는 말이에요. 옥타브로 같은 이름으로.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건 뭐냐면 높은 음 자리표에다 이렇게 악보를 그렸어요. 그거랑 똑같이 낮은 음 자리표에 한번 그려보라. 물론 실음은 한 옥타브 아래가 나겠죠. 이거는 여기 낮은 음 자리표에 그린 거를 그대로 높은 음 자리표에 그려보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옥타브는 한 옥타브 높지만 같은 음 이름을 가진 음표를 그려보라. 그런 연습 문제입니다. 혼자 연습해 보세요. 제출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옥타브의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옥타브가 무엇이냐? 옥타브는 여기 C가 있죠. 근데 여기도 또 C가 있죠. 그러면 여기 또 C가 있겠죠. 저 아래도 있겠죠. 그래서 같은 음인데 같은 음 이름인데 서로 높이가 다를 때 그건 옥타브 차이가 나는 거죠. 지금 요거와 요거는 뭐예요? 한 옥타브 차이 난다. 그리고요. 이 여기에 있는 C는 이거보다 2옥타브 차이 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한 옥타브 속에 음이 12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옥타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12개의 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옥타브라고 하는 것은 이 음향 과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 여기에 숫자가 써 있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다 A예요. 근데 여기 숫자를 보니까 220하고 440은 배수잖아요. 헤르츠라는 것은요 주파수의 단위인데요. 우리 뭐 라디오 방송에서 몇몇 점 메가헤르츠 이러지 않습니까? 헤르츠는 과학자의 이름인데 전에는 사이클이라 그랬어요. 1초당 몇 번 진동하는가 그 말이죠. 그래서 자, 우리가 오케스트라가 연주하기 전에 음을 다 맞추잖아요. 그죠? 튜닝을 한단 말이에요. 튜닝할 때
오보에라는 그 목관악기가 빵 하고 440을 불어요. 때로는 이게 440이 아니라 지휘자에 따라서 우리 이 곡은 오늘 442로 맞춥니다. 이렇게 하면 또 그렇게 맞춰요. 하여튼 그 오보에가 기준이 돼가지고 A를 딱 불잖아요. 그러면 다 바이올린이고 뭐고 짱 하면서 줄을 맞추지 않습니까? 네, 음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음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한 옥타브 낮은 A는요, 440에서 밑으로 한 옥타브가 내려가면 220Hz로 주파수가 반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진동수가 반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더 높은 A가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헬츠가 어떻게 되겠어요? 몇 헬츠요? 880Hz가 되는 거죠. 네, 기타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실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주파수가 높아진다는 얘기는요, 이 줄이 짧아진다는 얘기예요. 짧아진다는 얘기인데요, 이 줄이 짧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음이 조금씩 높아져요. 이게 한 칸이 반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제 12번째 플랫이 있습니다. 12번째 플랫 기타에. 자, 12번째 플랫이라는 건 뭐냐면 피아노로 말하면 12음 그 다음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 옥타브 차이 나잖아요. 음은 같은 음인데 위로 높은 같은 음인데 위에 옥타브 음이 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과학적인 원리가 있어요. 자, 기타의 요 아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이제 브릿지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너트라고 하죠. 그 브릿지와 너트 사이에 줄이 이렇게 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방현을 찡 울리면 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옥타브가 나는 이 12플랫은 위치가 어디냐면요, 정확하게 이 브릿지와 너트 사이의 절반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반으로 줄었다는 것은 진동수가 2배로 올라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에서 12플랫, 즉 어떤 줄을 울리고 있다가 그 줄의 절반의 길이로 울림을 가지면 옥타브가 한 옥타브 올라간다는 겁니다. 잘 이해하셨죠? 아주 흥미롭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밑에 영어 보시면 We have seen that there are 7 letter names for the note. 우리는 보았습니다. that 이하를 there are 있습니다. 7 letter names가 7개의 알파벳이 for the 어디에 붙여져 있어요? 노트의 음표에 A, B, C, D, E, F, G. After the seventh note, 이 7개의 음표가 지나고 나서 the letters repeat, letter 이 알파벳은 repeat 반복합니다. Only in a higher octave. 그렇지만 같은 음은 아니고 더 높은 옥타브의 음인데 음 이름은 같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피아노의 건반에 대한 얘기인데, 자, 피아노 악보입니다. 피아노 악보는 위에 높은 음 자리표, 그 다음에 밑에 낮은 음 자리표로 된 그랜드 스텝, 대보표로 돼 있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피아노의 건반은 모두 몇 개냐? 88건입니다. 예, 88건반. 그걸 풀 키보드라 그래요. 자, 그런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C를 C1이라고 하고요. 제일 마지막에는 C8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아노의 88건반은 말이죠, C1 아래도 음이 3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A라고 그래요. A0. 자, 피아노 건반은 몇 개입니까? 88개입니다. 피아노 건반은 무슨 음으로부터 무슨 음까지 있습니까? A0로부터 C8까지 있습니다. 미들 C는 옥타브가 어떻게 됩니까? C4입니다. 우리가 보통 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C4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8 써 있고 바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8개의 음으로 올리면 한 옥타브가 올라간 거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써 있는 거, 팔하고 바 써 있고 쭉 하면은 한 옥타브를 올려라. 이거를 악보를 한 옥타브를 더 그리려면 덧줄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표시합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임시표에 대한 것입니다. 임시표는요, accidental이라 그래요. accidental, 뭔가 갑자기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accidental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는 올림표와 내림표, 샵과 플래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샵 사인은 키보드에 샵이라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accidents are symbols that alter a note pitch. 노트 피치를 변화시키는, alter는 change하고 같은 단어예요. The sharp signs, 이 sharp, raise the note pitched by the harp step. harp step이 반음입니다. 그리고 온음은 whole step이라 그래요. 네, 여기 보면 H라고 써 있죠. 이게 whole step입니다. 자, 그래서 D에 샵이 붙으면 D 샵, F, F 샵, G, G 샵. 여기 보면 B, B 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C잖아요. 예, 반음 사이지만 흰 건반에다가도 이 B 샵, 여기는 E 샵, 예, 이렇게 붙여서 F와 C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검은 건반의 이름을 먼저 익히는 것이 더 순서죠. 그래서 D에서 샵이 붙으면 검은 건반 D 샵, F 샵, G 샵 이렇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accidental에는 내림표가 있습니다. flat. 여기 보면 소문자 B처럼 되어 있지만 소문자 B하고는 다르죠. 근데 대개의 그 악보 그리는 프로그램에서는 소문자 B를 치면 플랫으로 인식을 해서 다시 써 주죠. 자, 플랫은 자기의 음에서 반음을 내리는 겁니다. 반음을 내려라. 반음 내려라. 자, C에서도 반음을 내려서 B를 C 플랫이라고 할 수도 있다. 네,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a note pitch by the harp step lowers the note pitch를 반음 내린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natural이 있습니다. natural, 제자리다. 자, 여기 볼까요? The cancel F sharp to F natural. F sharp을 F natural로 캔슬 시킨다 그 말이에요. 취소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시표가 붙었던 것을 취소시킨다. The natural sign indicated that the note is neither sharp nor flat. 그러니까 샵이 됐던 플랫이 됐던 그거를 갖다가 내추럴로 만들어 버린다. 없애 버린다 이 말이에요. 자, A 플랫, A 플랫에다 내추럴이 붙으면 A가 되죠. 여기에 A 내추럴이라고 붙여 놓은 것은요. 대개는 쓰지 않지만 강조하거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쓸 때 쓰죠. 대개는 쓰지 않습니다. 자, F 샵이 도로 F가 됐다. E 플랫이 다시 E가 됐다. 그래서 내추럴은 앞에 샵이 붙었든 플랫이 붙었든 그냥 무조건 원래대로 돌려놓는 역할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Once introduced 한번 나타난 거야. 이제 뭐 소개됐다는 게 앞에 나타났다. 예, 도입됐다 이렇게요. Into a measure, 한 마디에 쭉 가다가 여기 보면은 임시표가 하나 지금 도입됐죠. 그러면 accidentals are in effect for the entire measure. 자, entire measure 전체 마디에 적용된다. 효과가 있다 그래요. 효과를. 그래서 여기도 바로 B 플랫 붙었죠. B 플랫이에요. 그런데 but are cancelled out by the bar line. bar line을 넘어가게 되면, 즉 다음 마디로 넘어가게 되면 효력을 상실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이거 B인데 B 플랫 붙었죠. 그러니까 플랫 붙었으니까 B 플랫입니다. 반음 내렸어요. 그 다음 플랫 안 붙었지만 요거 B 플랫입니다. 왜? 계속 적용되거든요. 이게 만약에 앞으로 가 있다 그러면 적용 안 되죠. 그 다음에 올 때. 근데 마디를 넘어갔다 취소됐죠. 그래서 요거는 앞에 음하고 달라요. B 플랫, B 플랫, 요거는 B 내추럴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플랫 붙였어. B 플랫. 그 다음에 내추럴 부호에 의해서 내추럴 붙었습니다. 내추럴입니다. 만약에 내추럴 부호가 없으면 이것도 역시 B 플랫이죠. 이것이 바로 임시표의 규정입니다. 그리고 임시표는 옥타브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임시표의 효력이
없습니다. 또 붙여줘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조표입니다. 자, 이제부터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조표란 무엇이냐? 바로 이제 조표의 개념이 나와야 이름과 개이름의 차이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요. 이제 차차 더 설명을 이제 드릴 거고요. 자, 볼까요? 여기 보면 플랫이 3개가 붙어 있어요. 앞에. 그 플랫이 3개가 붙어 있는 의미는 뭐냐 하면요. 내가 지금부터 나오는 모든 악보 끝까지 플랫 3개를 붙여라 그 말이에요. 옥타브도 상관없다. 위건 아래건 순서가 있어요. B, E, A. 자, 요 3개는 B, E, A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E 플랫, E 플랫, 또 여기 B 플랫, A 플랫, E 플랫 이렇게 붙어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 붙여라 그 말이에요. 그냥 이거의 역할은 뭐냐 하면요. 이거 하나하나마다 다 임시표를 붙이면 너무너무 혼동이 와요. 그래서 이 앞에다가 딱 붙여놓고 연주자로 하여금 이거는 무슨 키다. 키 시그니처, 조를 알려준다. 키 시그니처 꼭 알아두세요. 예. 지난주에 박자를 나타내는 박자표는 뭐예요? 타임 시그니처였죠. 조표는 키 시그니처예요. 여러분 악보 보시면 뭐 플랫이 하나 붙은 거, 3개 붙은 거, 샵이 뭐 4개 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조표라 그래요. 그 의미가 뭐라고요? 모든 악보 내가 붙여놓은 것부터 그게 나중에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냥 바뀌기 전에는 그냥 보통 앞에 하나 붙었으면 끝까지 그냥 모든 내가 붙여진 음에는 내가 지시하는 대로 샵이나 플랫을 붙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여기 보세요. 내추럴을 붙였잖아요. 왜 그래요? 내추럴이 없으면 여기는 E 플랫일 텐데, 그죠? 조표에 의해서. 근데 내추럴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E 플랫을 취소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표를 붙이는 순서입니다. 자, 플랫은 B, E, A, D, G, C, F로 붙여요. 샵은 반대로 여기 반대로 F, C, G, D, A, E, B죠. 이렇게 됐죠. 물론 요거를 이렇게 외우지 않고도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도표가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외우세요. 우리가 보통 연주자들이 어떻게 해요? 시미라레 솔도파, 파도솔레 라미시 이렇게 하죠. 근데 그거는 이제 개명의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인 영어 알파벳으로 익혀 두시는 것이 원칙이에요. 예. 그래서 영어권 학생들은 이것을 Father Charles goes down and better. 예. 또 반대로 The better and down goes Charles' father. 이렇게 해서 앞에 자만 따가지고 이 순서를 외우기도 한다네요. 자, 그러면 이제 아주 중요한 The Circle of Fifths, 오도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오도권을 깊이 있게 들어가진 않아요. 아직 그 계명의 개념에 대해서 아직 제가 다 설명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예, 차차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조표가 하나도 없을 땐 C라고 써 있죠. 이 밑에 있는 작은 거는 일단은 그냥 놔두시고요. 큰 C는 뭐냐면 C 메이저다, 장조다 그 말이에요. 예, 장조나 단조의 개념도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샵이 하나 붙으면 여기 샵 사이드라 그랬죠. 샵 방향이다. 여기 보면 플랫 사이드, 플랫 방향이다. 그래 놓고요. 여기 화살표에 써 있습니다. Rising shopward. 예, 샵이 더 붙는 쪽으로 올라간다. Falling 내려간다. Flat wood, 플랫이 더 붙는 쪽으로.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샵이 하나 붙으면 G 메이저. G가 미리 설명드리면 G가 도가 되는 거예요. D 메이저, D가 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개념이니까요. 지금 완전히 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자, 샵이 하나씩 붙어가면서 조가 바뀌게 되죠. 이 붙는 게 뭐예요? 키 시그니처, 조표가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래서 샵과 플랫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정해진 순서를 가지고 붙는다. 그 다음에 이제 딴 이름 한 소리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hen notes are spelled differently. 스페링이 달라요. by a different letter. 다른 letter다 이거예요. 그러나 but have the same pitch. 같은 높이에요. and are the same key on the keyboard. 피아노의 건반이 같은 건반이에요. They are known as an harmonic equivalent. unharmonic equivalent. or equivalent 빼고 enharmonic. equivalent는 동등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자 여기서 올려놓고 피아노 건반을 보실까요? C 샵과 D 플랫은 같다. 악보에는 다르게 그려 있죠. 자, 피아노 건반의 C 샵과 D 플랫은 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쭉 써놨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크로매틱이라고 하는데요. 반음계를 쭉 했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이음줄로 표시된 음들은 사실은 다른 음이 아니라 같은 음이죠. 자, 도, 내추럴, 뭐 내추럴 안 붙여도 도니까 도, 우리 강조하기 위해서 붙인 거죠. 도, C, 죄송합니다. 지금 C 메이저에서 도, C, C 샵, D 플랫 같죠. D natural. 이때는 natural 꼭 붙여야 되죠. 앞에 이게 플랫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D 샵 또 E 플랫. 그죠? 그 다음에 E F. 이 F 사이는 반음이니까. 자, F 샵. 그 다음에 G 플랫 하면서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딴 이름 한 소리 enharmonic equivalent라고 한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중간고사에 아주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개념을 여러분에게 물어볼 거니까요.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강좌를 마치면서 과제물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제물 여러분이 내실 것은 이 페이지를 뽑으셔가지고 손으로 그려서 역시 그래픽 파일로 그림 파일로 첨부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임시표를 사용하여 각 마디에 주어진 음표보다 반음 높은 음을 표현하세요.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돼요? F에다가 샵을 하나 붙였더니 F샵이 됐죠? 자, E 플랫에다가 반음을 높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E 내추럴 붙여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 그러니까 반음 낮게 되어 있는 것은 내추럴을 붙이면 반음이 높아지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건 거기다 샵을 붙이면 되죠. 그죠? 네. 자, 요거는 임시표를 사용하여 각 마디에 주어진 음표보다 반음 낮은 음을 표현하세요. 그랬으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다는 플랫을 붙이면 되죠. 샵이 있는 데는 뭐예요? 내추럴을 붙이면 샵이 떨어지니까 반음 낮아지는 거죠. 그죠? 이해하시죠? 자, 여기는 플랫 붙이면 되고 여기는 내추럴 붙이면 되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손으로 그려서 제출해 주세요. 자, 두 번째. 딴 이름 한 소리가 나타나 있는 마디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여러분이 이것을 건반에 대입을 한 다음에 지금 이 두 줄 근 이 마디 속에 두 개의 그 음표가 같은 음을 나타내고 있으면 거기에다가 동그라미 이렇게 쳐주면 됩니다. 그죠? 예. 어디겠어요? 이건 다른 음이죠. 요 G의 플랫하고 F샵은 같은 건반이잖아요. 그죠? 그죠? 이거는 멀리 떨어져 있죠. 이거는 C의 플랫하고 B하고는 같은 건반이죠. 흰 건반이지만 이렇게도 이름 붙일 수 있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쭉 보시고 딴 이름 한 소리가 나타나 있는 마디에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면 그 다음에 각 마디에 주어진 음에 대한 딴 이름 한 소리를 표현해 보세요. 여기다가 요거는 지금 F샵이니까 여기다 뭘 그려줘야 돼요? G 플랫을 그리시면 돼요. 이거는 B 플랫이니까 여기다가 A 샵을 그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B에 대한 딴 이름 한 소리는 C 플랫이 되겠죠. 그 다음에 F 플랫은 그냥 E가 되겠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주차 2강을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제물은 먼저 했던 거 과제물 여러분 연습이고요. 지금 방금 드렸던 거 여러분이 손으로
그리셔가지고 그림 파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3주차 강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또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